오늘은 일반인을 위한 명리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천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라고 하면은 60갑자였어요. 예를 들면 갑자다 말입니다. 갑자하면은 이게 천간이고 이게 지지죠. 이게 지지. 자, 지지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12지지. 12지지 하니까 뭐 띠가 생각납니다. 띠가 12개의 띠죠. 이 띠라는 것은 동양의 문화인데요. 이것을 이제 명리하고 직결식해서 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띠 때문에 뭐죠? 명리학의 발전이 더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이제 띠에 익숙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사주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띠는 상당히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면은 띠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만일에 띠가 우리가 동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12가지 동물. 제가 항상 이런 질문을 해요, 강의 때. 지띠를 가장 왜 먼저 할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은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동화 속에 나오죠. 하나님이 동물들한테 뭐죠? 어디 경주를 시키죠. 어디 오라고 했는데 쥐가 뭐죠? 꾀가 많아서 소 등 위에, 소 풀 위에 앉아 가다가 마지막 결승전 가서 뭐죠? 쥐가 먼저 툭 뛰어가서 쥐가 1등, 소가 2등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 외에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제가 어떨 때 이제 질문을 해요. 왜 12가지 동물로 만들어 놨을까? 12지지 자축인묘가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그 외에는 아는 분들이 잘 없어요. 실제로 이제 이 운명학이라는 동양학은 생각을 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면은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왜 띠가 얼마만큼 중요할까?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문맹률이 아주 낮죠, 세계적으로. 세종대왕 덕분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자로 썼지 않습니까? 한자로 썼어요. 지금은 뭐 2016년 이렇게 쓰지만은 옛날에는 뭐죠? 병신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아마 지금 중국에도 지금도 문맹률이 상당히 높을 거예요. 제가 중국어 공부를 해보려고 책을 하나 사보니까 야, 이거 한자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한자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옛날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에 양반들이 글을 하거든요. 이 한자는 은어란 것이 옛날에는요, 은어란 것이 뭐냐면은 무기예요, 무기. 계급이죠, 계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보를 독점하는 거예요, 식자청이. 그럼 일반 농민이나 그 노비들은요, 글자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좀 책으로 되어 있는데 책을 읽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당새나 뭐죠? 마당새나 무슨 새 있습니까? 돌새. 이런 친구들은 이 글자를 못 읽는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뭐죠? 마당만 썰면 되네. 그래서 산에 나무만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놈이 나이가 들면 뭐죠? 나이를 몰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한 50 넘어가면은 어떤 분들은 자기 나이 잘 모른다 그럽니다. 반은 농담이지만은, 자, 50년을 글자를 전혀 모르고, 그지? 갔다면은 내가 지금 36살인지 38살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띠를 딱 GT부터 만들어 놨어요. 동물로서요.
그걸 몰라도 돼요. 그래서 마당새도 알 수 있고 농민들도 뭐죠? 자기 나이를 다 알 수 있고요. 세월 가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하루 가는 거는 뭐죠? 달을 보면 알죠. 뭐 이렇게 살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자를 해놨는데 뭐 그렇게 해서 띠가 만들어졌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은 띠하고 크게 연관성이 없는데요. 제가 이제 범띠인데 동창회 가면 우리 여자 동기들이 그래요. 야, 우리 범띠 가시는 애들 다 더 세다는 거죠. 그럴까요? 제 친구 하나는 범띠인데 엄청 착하고 보더라고요. 범은 근처도 못 갔어요. 토끼? 토끼 중에서도 뭐죠? 아주 귀여운 토끼 그냥. 그런 토끼예요. 토끼띠는 다 착할까요? 말도 안 됩니다. 그죠? 자, 명리학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지는 12지지는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천간은 하늘이에요. 지지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의 사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뭐죠?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땅은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근거가 되죠. 그래서 지지를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명리에서는. 우리가 명식을 세우면은 이렇게 세웠죠.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 있는 천간에 있는 글자 오행적 특성 목화토금수는 여기 있는 지지의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그지? 뿌리지 않으면 상당히 허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음양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가 모르겠습니다. 그지? 남자는 여자의 뿌리가 있어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운을 볼 때도요, 지지운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 공부를 많이 하죠. 실제 명리 강의에서는 지지론이 어렵고 상당히 좀 복잡한 그런 면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지는 지상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축, 인, 요, 진, 사, 오, 미, 짧구나. 신, 유, 술, 해, 이렇게 되죠. 지상간이 뭐냐면은 이 지지는 특이하게 여기 안에 지지에 뭔가 안고 있는 거예요. 땅속에 뭐가 있듯이. 그 지상간이라는데 그게 뭐냐면은 외우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서는 간단히 해야 되니까 다 외우지 말고, 그지? 외우지 말고 그냥 설명만 잠깐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지장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이 지지 속에 감출 장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다 외우면 어려우니까 얘는 제가 이제 전문적 명리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제 가볍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 자수는요, 천간에 있는 개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축토는 천간에 있는 기토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임목은 천간에 있는 간목과 비슷하고요. 이 묘목은 천간에 있는 을목과 비슷하고요. 이 진토는 천간에 있는 뭐죠? 무토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사화는 천간에 있는 병화와 비슷하고요. 오화는 천간에 있는 정화와 비슷해요. 화죠. 여기는 미토는 천간에 있는 뭐죠? 희토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신금은 천간에 있는 경금과 비슷해요. 기질이. 유금은 천간에 있는 신금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술토는 천간에 있는 무토와 성향이 비슷해요. 해수는 천간에 있는 임수와 비슷하다.
요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 있으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지? 특성을 설명할 때. 다음 시간 되면은 제가 요 끝나고 나면은 심리 분석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때 우리는 8개 중에서 심리적 특성은 주로 제가 천간에 있는 특성을 설명하거든요. 천간의 특성. 그럼 지지는 다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지에 있는 부분들은 요걸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만일에 여기에 간목과 여기에 임목이 있다면은 그지? 임목이 있다면은 이게 간목이에요. 그지? 이게.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단지 하늘, 천간에 있고 이건 땅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죠? 뒷부분에 가서 심리 분석 들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는 그냥 외우시 낫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크게 뭐죠? 지지는 천간이니까 천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별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끝나면은 또 심심하니까 제가 재미있는 명리 이야기니까 그죠? 이야기를 제가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띠로 설명하지 않고 지지는 월로 설명합니다. 그죠? 인월 묘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오늘 재미있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묘진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목이고 이건 지금 토예요. 자, 인월은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제가 사주를 양력으로 봅니까? 음력으로 봅니까? 물으면은 대다수 분들이 음력으로 보잖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주는 뭐죠? 양력에 가깝죠. 서양식 양력이 아니고 절기력. 태양의 일조량을 가지고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에 시작하는 날이 뭐죠? 입춘입니다. 입춘은 해마다 양력으로 2월 4, 5일 정도입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력을 몰라도 설하고 상관없이, 그죠? 운세적으로 올해가 시작되는 것은 2월 4, 5일쯤 되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12월 22일이죠. 원래는 오늘 동지인데 땡겨서 어제가 동지였다 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뭐죠? 손님이 오셔가지고 왔어. 그래서 뭐냐면 왜 왔나 물으니까 동지부터 사주 봐도 된다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통 풍습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설날, 그죠? 음력 설날부터 이제 새해로 보기 때문에 설 세고 나면은 이제 올해 운세다 물으러 가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동지 날보다 왜 가도 된다 했노 하면은 제가 장사스마일다. 아주 내년 기분도 안 나는데 뭘 보러 오냐. 그런 얘기를 웃으면서 했습니다만 동지의 의미는 뭐냐면은 밤이 가장 긴 날이 동지잖아요. 그럼 동지 다음 날에 뭐죠? 오늘은 어제보다는 3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이 길어진 거죠. 그러니까 양이 출발점이에요. 양이 새로 시작된다고 해서 뭐죠? 해가 3분 길어지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양의 기운을 트니까 새 해가 바뀔 징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뭐죠? 이제 새로운 양이 탄생된다. 그래서 동지 팥죽을 먹고 나면은 자 이제는 한 살 더 먹는 것이다. 이렇게 아마 풍속이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뭐죠? 올해가 동지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입춘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출발점이 목이에요. 동쪽이니까 그죠? 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묘목이고 이렇습니다. 산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봄은 우리가 목의 계절이에요. 목의 계절. 왜 목의 계절일까? 이제 목들이 뭐죠?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이제 에너지를 받아들였어.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목을이고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이제 여기까지는 안 할 건데 제가요. 심플만 할 건데 어려우니까 너무 복잡하면은. 여기 보면 뭐 여기는 화거든요. 여름이죠. 사이에 토가 있어요. 토. 오행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오행은 항상 중간에 토가 끼어있다 그랬습니다. 그지? 그래서 끼어있는 거예요. 봄과 여름의 사이에 토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여름과 가을과 사이에 토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가깝기는 이쪽에 더 가깝죠. 왜냐하면 이것은 땅이잖아요. 땅이니까 목의 기운들이 땅 속에 들어가는 정도, 아직 힘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이제 사계절을 나누는 거예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띠로 나누지 않고요. 근데 여기 이제 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 자, 이늘은 뭐냐면은 봄이 출발하는 달이에요. 봄이 출발. 이 봄이 출발하는데 지장간, 아까 제가 애우지 마라 그랬는데요. 이제 나중에 깊이 하면은 이제 이렇게 애우게 됩니다. 부병갑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갑목만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갑을이라 그래요. 그치? 그래서 아까 을하고만 같다 그랬죠. 그 다음 진토는 뭐죠? 을계무라 그래요. 아까 토하고 같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 재밌어요. 하늘에 있는 갑목과 병화와 무토의 기운이 세 명이 손잡고 뭐죠? 야, 우리 뭔가를 만들어 보자. 이래서 내려와서 이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이 노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얘들을 이해하면 되겠잖아요.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뭔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묘를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갑을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죠? 여기에 진토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을개물을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예요. 지장간을 이 철학원 같은 데서 이제 재밌게 설명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 글자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죠? 어디에 글자 있냐에 따라서 지장간에 뭐가 있으니까 뭐죠? 아, 이 사람은 뭐 숨겨난 여자가 있다. 숨겨난 자식이 있다. 그지?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돈을 뭐죠? 꼭 숨겨놓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뭐죠? 그럴싸하잖아요. 그지? 뭔가 그렇게 막 끼워 맞춘다고 들어서 맞아. 그지? 이게 이제 지장간 말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인데 대단한 뭐죠? 대단한 비법처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 거죠. 뭐냐면은 여기 있는 것은 여기 숨겨져 있는 의미는 다름 아닌 뭐죠? 뭔가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요 인목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렇게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은 계절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흘러가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 각자 월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면은 어떤 설명을 할까? 인월이 지금 어떤 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묘월로 다음에 넘어갈 거야. 이런 의미.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정표라고 그래요. 이정표적 의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냐면은 오행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오행이에요. 이게 뭐죠? 목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화라고 그랬죠. 이건 토라고 그랬죠. 그래 보면은 여기는 목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은 같은 목이니까 그죠? 가장 힘이 세요. 자, 숫자도 있는데 그것도 외우려고 그러면은 너무 힘드니까 빼겠습니다. 이게 세요 아무튼. 여기는 뭐죠? 봄의 출발이에요. 봄의 출발. 여기는 뭐냐면 화자 여름이잖아, 그죠? 출발은 탄생이잖아, 탄생. 탄생이 되려 그러면은 뭔가 뭐죠? 잉태가 돼야 되겠죠. 잉태. 화잉태. 여름의 잉태. 그죠?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은 전문적인 이제 이것을 공부하실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 동영상 들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보다는 제가 우리 조상들의 사주에 대해서 조상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한 그런 장소거든요. 자, 뭐냐면은 인월이 시작되는 입춘은 뭐죠? 입춘은 아주 차가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력 2월, 4월 그때면은 제가 어릴 때는 뭐죠? 제가 낙동강 주변에 살았는데 낙동강이 뭐죠? 꽝꽝 얼어 있어요. 추워요. 스케이트 타고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뭐죠? 그날이 입춘이에요. 입춘 대기라고 써요. 그지? 그럼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봄이 아닌데 봄이라 그럴까? 입춘이라 그럴까? 봄이라 그럴까? 오늘부터. 겨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동양약은 뭔가 숨어 있는 부분을 꿰뚫어 보는 힘을 우리는 배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런 계절의 어떤 특성의 속에는 그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시장마처럼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죠? 길을 끄는 이정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입춘이지만은 춥지만은 그 속에는 이미 봄이라는 기운이 그죠? 기운이 한번 싹 흐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예고가 어떤 예고입니까? 이 정표는 지금 현재는 춥지만은 앞으로는 뭐죠? 이제 봄이 될 것이다는 예고죠. 예고표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은 이게 실제 계절하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명리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입니다. 사주가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중국 뭐 하남지방인가? 거기 가면은 지금 봄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끼워 맞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것 같으면은 사주는 뭐죠? 그 하남지방만 맞아야 되지 우리는 안 맞아야 되거든요. 한 달 차이 나니까. 그죠? 근데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로 느끼지만은 이미 거부할 수 있는 기운 그게 앞서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정표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 다음에 가운데 화가 있습니다. 그죠? 화가 있다는 얘기는 뭐죠? 화가 있다는 얘기는 건조하다는 의미거든요. 건조하다는 의미죠. 근데 입춘 전에 가면은 지금 좀 있으면 입춘인데요. 좀 더 지나면은 입춘 때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산불이 많이 나요. 산불. 그지? 뭐 입산 금지도 막 하고 이래요. 그죠? 왜 산불이 나겠습니까? 산에서? 물론 이제 성냥불을 안 꺼서 불 나겠지요. 근데 가을에도 성냥불 등산 가면서 뭐죠?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독 뭐죠? 유독 산불은 이때 많이 나요. 왜 그렇습니까? 대기가 건조하고요. 그 다음에 목이란 사람이 목이잖아요. 이 목이잖아. 이 목들이 뭐죠? 건조한 상황에 있다는 의미를 가지죠. 목들이 건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잇목을 갖다가 뭐죠? 건목이라가 사목이라 그럽니다. 사목. 왜? 건조했다니까 나무 죽었다는 얘기죠. 예.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죽어버리면 목이 아니거든요. 목이 죽으면 뭐죠? 금이 되는 거예요. 딱딱해지니까. 예? 목이 되려면은 생명이 있을 때 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뭐죠? 죽으면은 목이 아니고 금이에요. 물체로 봐야 돼요. 그지? 그래서 명리를 공부하시려고 하면은 뭐 도덕적인 시각을 가지기보다는 본질적인 시각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이 놀이라는 특성은 약간 설명드린다겠죠. 봄의 탄생이고 그 속에는 뭐죠? 여름의 기운사를 응태하는데 그 오행적 의미는 상당히 건조하더라. 그죠? 그래서 이걸 건목이라고 해요. 건목. 거기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은 뭐죠? 건목이니까 뭐죠? 살아있는 거예요. 건목이라는 얘기는 목 속에 수분 함량이 적다는 얘기거든. 그지?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불도 잘 타고. 그러니까 불이 잘 타는 거예요. 네? 싱싱한 나무 다 타버려요. 산불 나면은.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건목이라는 것은 아직
수분이 꽉 차지 않은 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가 많을 때는 뭐죠? 흰목이 있으면 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소위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사주에 수가 많다면은 흰목이 하나 있으면 뭐죠? 수가 많아도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은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묘월은 보니까 전부 다 간목, 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광절이라고 한대요. 우리가 뭐죠? 우리가 2월생들을, 음력 2월생들을 바람달이라 그래요. 그지? 2월에 애 놓으면은 여자들은 시집 잘 못 간다 그래요. 가기가 막 숨기고 이래. 옛날에 2월생 아니라고. 왜냐면은 며느리 데리고 오는데 뭐죠? 바람달이 났으면은 바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참 명리가 뭐죠? 거의 체계화되지 못하고 샤머니즘으로 여기까지 간 거예요. 한번 볼까요? 바람달이 맞아요. 2월이 바람달이 맞는데 단지 2월이기 때문에 바람달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명식해고 사셨죠? 그게 보면은 묘월은 뭐죠? 섞여 있어요. 인월하고 진월까지. 그지?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일리가 없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바람달은요. 그 바람달은 바람 나는 달이라는 뜻이 아니고 풍월이라고 해요. 풍월. 그죠? 2월을 풍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몸에 생명체에 바람 드는 걸 뭐죠? 중풍이라 그래요. 중풍. 그래서 그 바람 들었다 그렇게 하고요. 풍병을. 그런 거죠. 신경계통이죠. 목이 신경계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묘월 자체가 뭐죠? 그럼 바람 나는 바람달이 아니고 목이 많으니까, 목이 왕성하니까 뭐죠? 우리가 뭐죠? 이게 바람이라는 것이 목을 의미합니다. 모광제라는 뜻이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수풍정이라는 사고가요. 수풍정. 주역의 괴인데요. 이게 우물정자. 그죠? 물 있는 우물에 바람 났다가 아니고요. 이게 목을 의미해요. 바가지를 의미해요. 바가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그냥 강한 모광절이에요. 생루가 넘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제 지지가 목일 때, 목으로 태어났을 때 강력한 이 기운이, 움직이는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좀 조용히 있기보다는 막 움직이는 뜻은 있어요. 활동을 의미하죠. 바람이란 게 뭐죠? 움직임이잖아요. 그렇게 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월은, 마지막 달은 그런 기운들이 땅속에 들어가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지 얘기예요. 지지 얘기인데 우리가 너무 복잡고 어려운 얘기들이고, 그러면은 지지의 특성은 우리가 지금 제가 10강까지 가는 내용은 가장 간단한 심리 분석까지만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보다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죠? 자수 보면은 개수하고 비슷하다. 그지? 이런 특성을 띄워 놓으시면은 다음에 이제 십성 성격에 들어가는데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크게 봐서 천간과 지지를 정리하면은 천간은 하늘의 기운이잖아요. 그죠? 기니까 천간에 똑같은 글자가 있단 말입니다. 자, 천간에 간목이 있고 명식에서 지지에 인목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둘 다 목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일에 이것은 이제 하나의 나중에 성격적 특성을 본다면은, 또 운의 특성을 본다면은, 이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뭐냐면은 어떤 일의 과정이나, 그지?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지지에 있는 것은 결과를 의미하죠.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그런 글자의 특성의 정신세계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지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같은 글자의 의미가 뭐냐면은 현실이나 물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뭐죠? 합리적이고 쉽게 말하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렇지 않고 뭐냐면은 지지를 공부할 때 지지 속에 지장간 찾아가지고 여기 지장간에 뭐가 있으니까 듣고 어떻게 설명하다 보면은 자꾸 점점점 뭐죠? 수렁에 빠져요. 빠져서 명리를 꽤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얘기할 때 보면은 정말 막 아는 것도 많고 막 뭔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이제 풀어보면은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똑같은 사주, 생년월 시가 똑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약 평균 잡아서 7, 80명이 된다는 사실 생각한다면은 그죠?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똑같겠습니까? 제가 지장간에 뭐 예를 들면은 숙녀는 자식이 있다고 치면은 제하고 한 날씨에 난 사람들이 전국의 사람들이 다 숙녀란 자식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지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천간에는 기고, 지지는 형이고, 그죠?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지는 천간에 설명 많이 했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재밌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이용한 성격 분석, 이 부분이 아마 재미있을 거니까 지금까지 제가 했는 내용 5강까지를 다시 한번 보시면서 준비를 해 놓으면은 나도 제법 스마트폰으로 분석할 수 있구나, 그런 아마 즐거움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